아시아 시장에서 아시아 선수들이 진출하게 되면 팀의 유니폼 판매량과 인기가 급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니폼 판매량과 별개로 선수 개인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 못한데, 이러한 선수들을 유니폼 파리 선수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칭으로 부르곤 하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선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유니폼 파리로 영입된 선수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셀틱의 두웨이입니다. 체격과 파워를 겸비한 유망한 수비수로 두각을 나타냈던 두웨이. 중국에서 엄청난 기대감과 함께 U19 아시아 선수권 3위, 다음에 FIFA U20 월드컵에 16강 진출을 이끌었는데, 당시 2004 아테네 올림픽을 노리던 두웨이의 중국 대표팀을 중국에서는 초백금 세대로 부를 정도로 기대감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라이벌로 지목됐던 대한민국과의 두 경기에서 0대1, 0대2로 완패하고 약체인 말레이시아에게도 무승부를 거두는 등 졸전 끝에 광탈했죠. 두웨이가 가장 유명해진 건 바로 셀틱에서의 활약 때문인데, 두웨이는 셀틱으로 입단 전 인터뷰를 통해 박지성과 이영표 선수는 그다지 출중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히딩크 감독을 만나게 된 것이 빅리그 진출의 계기가 된 것 같다 라며 해외 진출에 대해 오만할 정도의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두웨이의 데뷔 전 3부 리그 클라이드 FC와의 FA컵 경기, 전설적인 선수 로이킨이 맨유를 떠나 처음 뛰는 경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 꽤나 집중되는 상황이었죠. 상대팀이 3부 리그 팀이기 때문에 팬들은 셀틱이 문제없이 대승을 거둘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두웨이는 출전한 전반 45분 동안 3번의 헛발, 7번의 삽질로 모자라 PK 헌납까지 했습니다. 두웨이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교체되었으며, 셀틱은 두웨이의 맹활약에 힘입어 3부 리그의 클라이드에게 1대2로 참패하고 말았죠. 결국 두웨이는 셀틱 역사상 출전 45분 만에 임대계약 해지라는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기록을 만든 뒤 15일 만에 방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볼프스부르크의 장시저입니다. 2009년 베이징 고안에서 프로 데뷔한 장시저. 2010년 싱가포르의 베이징 고안 위성구단에 임대 이적하게 됩니다. 장시저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기회를 부여받기 시작했는데, 2013년 리그와 컵 대회 ACL을 포함해 41경기 12골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기록하죠. 2015년 겨울 이적 시장에 볼프스부르크의 주목을 받게 되어 이적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장시저는 이적 이후 한 번도 데뷔하지 못했고 한 시즌 만인 1-4-15 시즌 이후 베이징 고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에버튼의 리웨이펑입니다. 1998년에 선전 핑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차범근 감독의 눈에 들며 많은 기회를 부여받기 시작한 리웨이펑.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중국은 브라질, 코스타리카, 터키에 3전 전패로 광탈을 당했으나 리웨이펑은 전경기에 출장하며 무난한 활약을 보였죠. 이에 중국 스폰서를 뒤에 업고 당시 중국 스폰서 물기에 열을 올리던 에버튼으로 임대 이적하면서 EPL로 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버튼에서는 리그 한 경기와 리그컵 한 경기, 이렇게 총 2경기 출장에 그쳤고, 결국 02-03 시즌 후 친정팀 선전 핑안이 이름을 바꾼 선전 젠리바오로 이적하게 되면서 그의 EPL 도전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하지만 이후에도 국가대표팀의 주전 센터백이자 중국 슈퍼리그의 에이스급 센터백으로 꾸준히 활약하며 선전에 2005년 AFC 챔피언스 리그 4강 진출에 힘을 보탰는데, 그는 선전 시절에 자신의 가치를 알아준 차범근 감독 밑에서 뛰기를 희망하여 수원 삼성 블루윙즈로 이적하면서 K리그 최초의 중국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리웨이펑은 수원 삼성에서는 좋은 활약과 팀에 대한 충성심으로 수원 삼성 팬들의 인기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2010 시즌 종료 이후 수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선수는 에버튼의 리테입니다. 랴오닝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리테. 유스팀을 거쳐 1998년 성인팀으로 데뷔했고 2001년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기도 했죠. 이러한 활약으로 02-03 시즌 에버튼으로 임대가게 되었는데, 임대 시절 리그 29경기에 출전할 정도로 준수한 활약을 보이며 완전 이적하게 되었죠. 하지만 완전 이적 후 5경기 만에 부상을 입게 되었고, 복귀 이후에도 2경기 만에 다리 골절을 입으며 이후로 제대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어 2006년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으나 리그에서는 한 경기도 뛰지 못하는 굴욕을 당하고 2008년 중국 슈퍼리그에 있던 청두 첸청으로 이적하며 중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리테는 이후 허베이 화샹싱푸, 우한 저얼 중국 대표팀의 감독직을 맡았는데, 2022년 리테는 특정 에이전시에 돈을 받고 일부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는 등 비리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선수는 샬케의 하오진민입니다. 2004년 9월 15일 산동 르넌타이산 소속으로 랴오닝전에서 프로 데뷔한 하오준민.
산둥에서 빠르게 팀의 주전으로 자리 잡으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중국 축구협회 영플레이어상을 2번이나 수상하죠. 2007년부터는 중국 최고의 미드필더로 떠오르며 텐진의 구단 역사상 첫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중국 국가대표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활약으로 2010년 1월 하오진민은 독일의 샬케 공사로 이적해 등번호 7번을 받았죠. 하지만 1년 반 동안 14경기 출전에 그쳤고 산둥 루넌과 계약을 맺고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부터 산둥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 중이며 2014년 중국 FA컵 우승의 주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동팡저우입니다. 2000년에 U17 축구 월드컵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2002년에 다렌 사이더룽에 입단한 동팡저우. 다렌 사우더룽의 갑비 리그 우승을 도우며 실력을 인정받아 U23 축구 국가대표팀이 되었고 2004년에는 중국 슈퍼리그의 명문 구단이었던 다렌스더에 입단했는데 놀랍게도 2004년 EPL의 중계권 및 굿즈 판매로 인해 마케팅적 측면과 나름대로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입단하게 됩니다. 동팡저우는 벨기에 리그의 로열 앤트워프로 임대 이적하게 되었는데 벨기에 1부에서는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하다 2부에서 포텐을 터뜨리며 벨기에 2부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동팡저우는 벨기에 2부에서 보여준 활약을 높이 평가한 구단 측과 3년 6개월 계약 350만 파운드에 정식 계약했는데 하지만 벨기에 2부 리그에서 잘했다고 당대 최강의 팀이던 맨유에서 자리 잡긴 어려웠고 그다지 활약을 보이지 못하면서 결국 후보만을 전전하게 됩니다. 게다가 2007년 3월 14일 유럽연합과의 친선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4대3으로 리드하고 있는 후반 90분 추가 시간에 동팡저우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들어가는 공을 골키퍼한테 주는 어이없는 실책을 저지르고 맙니다. 13억 인민 좌절슛이라는 치욕적인 슛으로 기록된 이 슛은 비록 친선전이나 안 좋은 눈도장을 찍은 건 확실한 상황이었죠. 결국 07-08 시즌 총 2경기 출전에 그쳤고 08-09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 없는 선수 취급받다가 8월 계약 해지로 팀에서 방출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선수는 벤피카의 위다바오입니다. 1988년생으로 고향팀 칭다오 하이누에서 유수 생활을 시작하여 광동 칭다오 하이리펑을 거친 뒤 2004년 칭다오 하이리펑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한 위다바오. 2006년 벤피카 유스팀으로 옮겨가 2007년 정식으로 벤피카 성인팀으로 등록되지만 벤피카에선 단 한 경기도 나오지 못하고 아베스, 모스카비데, 마프라로 임대 생활을 전전합니다. 하지만 임대 생활에서도 아베스 9경기 1골, 모스카비데 12경기 2골, 마프라 12경기 3골로 그렇게 두각을 보이지 못하며 결국 유럽 생활을 마무리 짓고 2010년 텐진으로 이적하며 중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위다바오는 2010년부터 성인 국가대표로 뛰기 시작했는데 특히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한국을 상대로 결승골을 넣으며 중국 쇼크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선수는 아스날의 이나모토 주니치입니다. 1997년 17세 6개월이라는 역대 최연소 나이로 J리그에 데뷔했고 데뷔 한 달 만에 골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은 이나모토. 1999년 피파 청소년 월드컵 주축 멤버로서 일본의 준우승에 일조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일본 축구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되면서 본격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여러 유럽 팀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2001년 아스날로 임대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에서 이나모토는 전혀 출장 기회를 잡지 못했고 월드컵이 끝난 후 플럼으로 임대되었는데 이나모토는 플럼에서 인터토토컵 결승전 1차전에서 골을 기록, 2차전에서는 일본인 최초로 유럽 무대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이러한 활약에 플럼 측에서도 완전 이적을 시도했지만 정강이 부상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하며 워크퍼 및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2004년 친정팀인 감바 오사카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이후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카디프시티, 갈라타사라이,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스타드 렌으로 이적했지만 주전 경쟁에서 밀려 벤치 멤버로 시간을 보내다 결국 2010년 1월 가와사키 프론탈레로 이적하면서 J리그로 복귀하게 되었죠. 현재 이나모토는 오브리그의 난카치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니폼 파리로 영입된 선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